여러분들은 살면서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 굶거나 혼자 먹어본 적 또는 혼자서 여행 가본 적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 혼자 하는 것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론 남을 의식하느라 나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무엇인지, 고독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친구도 핸드폰도 SNS도 잠시 내려놓은 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 남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립의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된다. 고립의 습관에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을 더한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하고 간단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고독한 마음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모든 것에 달라붙는 파리떼처럼 아무 곳에나 들러붙으려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과 접촉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려 필요 이상의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관계에 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보다 남을 찾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한다.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내적 빈곤이 외적 빈곤을 초래한다. 사람은 궁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처럼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와 의식의 빈약이고 정신이 빈곤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무엇이든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인 빈곤이 결국 외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있는 모든 자산 중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봐야 하고,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행복하면 그만이다.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향유한다고 할 때 자신의 소유물이나 지위, 애인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한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그러한 것들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삶의 무게 중심이 자신이 아닌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소망이 달라진다거나 기분이 자주 변덕스러워지곤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과 언제나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야말로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잭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은 악한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한결같이 비범하고 탁월한 인격을 지닌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을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것일 뿐이라고 여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고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 지닌 모든 기질과 성격의 결함을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끝에 가서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쌓은 업적과 결과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고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해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이나 격한 감정과 지나친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